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문수 장관 차기 대권 압도적 88%,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수, 김문수 현직 간첩들 폭로, 또한 통쾌 영상도 터졌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한국갤럽이 9월 첫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이 특정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차기 대권 누가 되었으면 하느냐라는 질문에 드디어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로 진입을 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3%, 8년 만에 차기 대권에 진입한 김문수 장관의 이 지지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저와 대한민국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모여있는 저의 공개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보수 우파 리더의 등장, 김문수 장관 차기 대권, 압도적 88%,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수. 얼마 전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측의 일방 퇴장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컨대 야당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키 어려운 데다가 김문수 후보 측의 적극 공세적 답변 태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야권은 퇴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자유우파적 소신을 꺾고 버리겠다는 기세로 벌떼처럼 덤벼들었다가 논리를 갖춘 답변과 굽힐 줄 모르는 김문수 후보의 강단에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가 세월호 사태 때 죽음의 굿판을 집어치우라고 했던 말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는 되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습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의 판결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재심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치를 같이 해봐서 잘 아는데 그분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며 그녀가 뇌물죄인이라면 나도 뇌물죄인이라는 논리를 대며 정치권의 정의관의 실종과 법치주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가 나는 장관 같은 것은 안 해도 좋다는 전제를 달고 이 말을 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대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그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투철한 국가 간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청문회는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간 자유우파 국민들은 날로 드세지는 좌파들의 기세에 크게 위축되어 기주고 살아왔고 민주당의
특검 탄핵 광란은 당장이라도 정권을 무너뜨릴 기세여서 안절부절 마음을 졸여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도무지 이에 맞서 싸울 의지나 결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내부 기싸움으로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애국 보수 세력의 이념과 염원을 대변해줄 마땅한 차기 대권 주자도 나타나지 않아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많은 야당 위원들의 단말마에 가까운 공세에 조금의 흔들림 없이 홀로 시정일관 단호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노련한 용장의 모습이요.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 유비의 아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조자룡의 통쾌한 모습을 보는 듯 했었습니다. 특히 자유우파 보수의 이념으로 단단히 무장, 좌파들의 논리를 무색해한 점은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이래 오랫동안 목말라 해온 지도자상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정치인 중에 위 두 분을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 경제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로서 우리 인류가 추구 발전시켜야 할 최고의 제도임을 깨닫고 깊은 반성 끝에 굳건한 우파 성향으로 재탄생, 전향하게 됐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분들은 희망을 잃어가던 자유 대한민국을 회생시킬 구세주라도 나타난 듯 반가워했고 마치 100년 폭염에 북극 얼음을 먹은 듯 모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경험했다며 자유우파는 열광했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무려 압도적으로 88%로 나타나 위와 같은 기대가 결코 호황된 게 아니어서 앞으로 보수 결집에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카드를 꺼내든 위더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노동운동의 효시요 거두입니다. 열악했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 없고도 마다하지 않은 선구자였지만 경영 측의 애로도 10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합리적 리더였습니다. 따라서 노사 문화 선진화의 적임자임은 분명합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이 노동개혁 성공에도 분명히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장관은 노동부 장관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이 차제에 제거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그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혜 그리고 높은 결단력과 굳은 신념 등으로 볼 때 능히 개가를 올리리라 확신하며 문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신의 한 수, 김문수 장관이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압도적인
88%의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또한 김문수 장관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대변인 홍보실만 키우려고 하고 이건 완전 캠프지. 지금 여기서 정치하는 캠프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뭐 당장 물러나세요.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물러나시라. 왜 물러납니까? 대선 나가려고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국정감사를 하십니까? 정치 투쟁을 하십니까? 우원식 의원님 지금 정치 투쟁하세요? 국정감사 하세요? 무슨 감사를 해요? 뭐 하는 소리야 당신? 아니 노동부가 어떻게 우리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해요? 그래 알고 이야기해야지. 국정감사를 하면은 그냥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장합니까? 무슨 정치를 해요? 아니 감사를 안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후보자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4.3 폭동은 그건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 그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왜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공산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폭동이란 말이에요. 4.3 폭동은 공산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후보자 일반 그냥 좌파 정도의 사상을 가진 자입니까? 간첩인데요. 공산주의 조직에는 전략 조직이 있고 전술 조직이 있습니다. 민노총 같은 거 이런 거는 전술 조직입니다. 대중운동을 하는 조직이고 파업을 하고 이것도 전략 조직이라는 거는 정당 대한민국의 정권 권력을 장악하기 목적을 가진 것이 통역당이고요. 전략 조직입니다. 이 통역당도 시정국이 아주 중요 책임자로 무기징역을 받고 살았던 보통 간첩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국가를 전복해가지고 남북 사탕의 나라 이 공산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직접적으로 이 통역당은 공작금을 받고 기관단총과 무기를 받아오고 난수표로 계속 통신을 한 그런 남조선을 향한 통역당의 목소리 방송을 2000년도 이상까지 계속했습니다. 통역당 소리를 들을 만큼 이 인종석이 이 이유들이 보수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들이 나는 이제 아니다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식민지도 겪고 분단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여러분, 김문수 장관 차기 대권 가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